네, 안녕하세요. 인천일보TV 초대석 이용훈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 인천이 낳은 영화계의 문제야, 영화감독 백승기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이 문제야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 감독님의 작품을 이제 천천히 보시면 제가 왜 이 문제야라고 소개를 드렸는지 아실 겁니다. 이 영화 이야기는 잠시 나눠보고요. 먼저 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인천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백승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네임바가 필요 없는 옷을 입고 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옷은 어디서 구하는 건가? 이 옷은 제 팬께서 직접 팬?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파셨습니다. 파시. 제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다섯 벌 샀습니다. 네. 싸게. 네, 비싸게 한 벌에 3만 원짜리 비싼 옷을 그냥 주실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판매를 하셔가지고 샀습니다. 네, 뭐 오프닝부터 웃음이 터지는데요. 인천에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시고 또 제가 미술 교육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 영화의 세계에 발을 들이시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원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미술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살던 이제 어린 시절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영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방법을 모르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 미술을 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술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 뒤늦게 이제 혼자서라도 영화를 좀 찍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조그만 캠코더를 한 대 사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막 영화를 그냥 찍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게 벌써 지금 한 15년째 촬영을 계속하면서 참 운이 좋게도 이제 장편 영화 3편 정도 이제 개봉도 하고 그렇게. 그러면은 대학교에서 다른 전공을 하시다가 이 꿈을 못 이룬 꿈을 그래도 한번 이게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강한 동기부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원래는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 그림은 몇 달을 혼자 그리다가도 또 전시장에서 보여지는 순간 너무 짧고 그런 좀 목마름이 있다가 사람이 또 너무 하고 싶으면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캠코더 하나만으로도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뭐 영화에 대해서 제가 연극영화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그냥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교 다니시면서 이제 그럼 처음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하신 건데 어떤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셨고 또 편집, 뭐 배우 캐스팅부터 뭐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영화라는 게 한 편 나오려면 굉장히 좀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어떤 뭐 정식으로 배운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다 이제 경험을 직접 해보면서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제가 큰 어떤 예산을 갖고 찍는 것도 아니고 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우리는 좀 잘 찍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못 찍을 거면 세상에서 제일 잘 못 찍기로 한 겁니다. 이왕 못 찍을 거면 제일 잘 못 찍자라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일부러 못 찍는 영화를 막 이제 찍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게 이제 C급 영화의 이제 그 얘기도 이제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 감독님을 지켜보면은 뭔가 이 생각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차분하시고 조용하시고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성격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요. 근데 이 영화 현장에서는 이 스태프들 이제 지휘를 해야 되고 배우들 연기 지도도 해야 되고 굉장한 이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떠신가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데 이제 방송 나오면 제가 이제 말을 좀 이렇게 하는 편이고 현장에서는 이제 그 감독으로 좀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영화를 찍는 데 있어서 애초에 시작을 이제 완전히 그 제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제 그 배우나 스태프들한테 무시를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 감독처럼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 노력이 좀 있고 일단은 좀 현장에서는 이제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감독처럼 보여야 되는. 그래서 말수를 좀 최대한 줄이고 평상시에는 좀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표정 뭐 이렇게 계속 뭔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화를 그냥 막 찍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좀 계속 이렇게 그리고 이 미간을 적당하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가도 이제 또 그 촬영이 시작되면 일단은 그 촬영에 있어서 그 배우들한테 확실하게 지금부터 촬영이 시작되니까
딱 찍는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장에 가면은 이제 많은 감독님들이 뭐 액션 뭐 이런 걸 하는데 네네. 저는 이제 확실하게 액션을 합니다. 액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으로 딱 해줘야지 배우들이 번쩍 긴장을 하면서 집중이 딱 됩니다. 집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컷과 오케이 사인을 네네.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확실하게 해줘야 이제 배우들이 이분이 NG인지 오케이인지 그냥 찍는 분이 아니구나. 다 이 계획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보여지는 쪽으로 예, 네. 이게 이 감독님의 영화 이 첫 영화에서도 약간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올해까지 총 3편의 장편 영화를 올리셨어요. 제목부터가 만만치 않은데 첫 작품이 수토구 그리고 이 두 번째 영화가 이게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시발롬 인류의 시작. 시발롬이 이제 욕이 아니고 그쵸. 시발점이 된 놈이라 그래서 시작이다. 그 인류의 최초의 기원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올해 개봉한 오늘도 평화로운 뭐 이렇게 이 3편인데 이 첫 장편 영화 이 수토구 직접 주연도 하셨어요. 네, 주연도 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수토구란 영화는 이제 이게 영어 제목이 또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토구는 이제 한 번도 30살 때까지 연애를 못 해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총각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제 수총각의 이야기인데 사회적으로 요즘에 이제 왜 그런 좀 압박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연애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마치 30살 때까지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면 굉장히 좀 무능한 인간으로 치부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청년들의 어떤 고민을 좀 담은 영화고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좀 가벼워 보이지만 좀 진지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제목은 슈퍼 버진. 슈퍼버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이야기를 좀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창 연애를 잘 못하던 시기에 물론 뭐 지금도 연장선상에 있긴 한데 그 시기에 내가 왜 이렇게 연애를 못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영화를 좀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게 인간은 겉에 외모가 중요한지 아니면 좀 내면이 중요한지 뭐 이런 좀 심오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하자면은 이 아바타가 등장하잖아요. 아바타가 나옵니다. 이 겉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 아바타의 이제 주연 감독님이 제가 직접 출연해서 사실 이제 좀 배우를 쓰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뭐 그 호구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그 연애를 잘 못하는 남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배우분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잘생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보신 분들은 거의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메서드 연기 안 나오죠. 진짜 연애를 못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스태프분들께서 무슨 그런 고민을 하느냐 그냥 감독님이 직접 출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직접 이제 출연해서 어떤 그런 우러져 나오는 삶에 그게 우러져 나오는 메서드 연기를 직접 하게 됐습니다. 이 관람평 평점이 일단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 관람평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감성, 코믹, SF, 연애, 판타지 이 장르들에 다 속하는 영화다.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매력 있는 영화 그리고 이 C급 영화의 한계를 영리하게 극복하는 패기 있는 영화다. 그리고 뭐 불량식품이 더 맛있다. 터무니없어서 재밌다. 뭐 이런 이 평들이 있는데 아니 보통 이 시나리오를 쓰실 때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는 거예요? 저는 주로 시나리오를 제 자신에서 많이 찾습니다.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결핍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영화로 조금 이제 희극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영감을 훅 받고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인생 철학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존경하는 인물이 이제 찰리 채플린이 있어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의 이제 뭐 모던 타임즈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면 굉장히 슬픈 어떤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희극인으로서 그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뭐 그 본인한테 상당히 힘들 거예요. 최근에 개봉한 이제 조커에 나오는 이제 뭐 아서플렉처럼 그러나 이제 어떤 또 희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그럼으로써 또 그분들이 그 제 영화를 봐주고 기뻐해주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긍정적인 댓글들도 달아주고 그럼 또 저는 거기서 또 역으로 또 이렇게 다시 피드백을 얻고 희망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또 그냥 무조건 힘들다, 그냥 세상
사람 계속 탓만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서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만 하면은 결국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영화를 만드는 이유도 거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편 한 편 만들어가면서 또 어떤 그런 성장의 또 맛도 보고 그러면서 어떤 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아까는 유머 있는 말씀도 하시고 하지만 네. 결국 이 철학은 굉장히 진지한 철학을 갖고 계시. 굉장히 그 철학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이 올해 이 개봉한 이 오늘도 평화로운 네. 이 인터넷에서 많이 들은 문구인데 네, 네. 이 본인이 역시 직접 당한 일을 예, 영화로 하신 거라고 하는데 이 영화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라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말인데 왜냐면 이제 중고나라 현장에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사기도 많이 당해보고 그리고 이제 샀는데 이제 벽돌이 배달되기도 하고요.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라는 이제 말이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영화를 만들다가 한창 이제 슬럼프를 겪을 때 조금 이제 좀 전화위복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좋은 노트북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 멋있는 이제 카페에 가서 근데 이제 이 노트북은 이제 이제 거기서 이제 멋있게 좀 에스프레소라든가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사과 모양이 박힌 노트북. 그게 이제 너무 멋있잖아요. 이제 그 풍경을 이제 좀 재현해보고 싶어가지고 노트북이 필요했는데 근데 주변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너 아무 노트북이나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의 키워드는 반드시 노트북에 그 사과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카페에서 그렇습니다. 아메리카노 또는 이제 에스프레소를 이제 에스프레소까지 해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과 그림이 들어간 노트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고가죠. 근데 이제 너무 비싸니까 제가 이제 중고를 한번 알아봤죠. 근데 이제 중고나라에 올라와 있는 곳조차도 비싼 거예요. 한 달을 제가 알아보다가 어느 날 이제 드디어 마음에 드는 싼 물건이 나온 거죠. 이 사람이 사실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그것도 일종의 어떤 그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어떤 큰 이득을 노리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세라는 게 있는데. 그럼요. 너무 싸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싼 거. 그래서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슈퍼 마진입니다. 마진. 아까 슈퍼 버진, 슈퍼 마진. 중간에 그 시발롬 인류의 시작이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은 슈퍼 오리진. 슈퍼 오리진. 이제 슈퍼 마진이라는 영화가 나온 건데, 근데 그래서 이제 사기를 당하고 너무 또 충격을 받은 거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서에서 그래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잡기 힘들다.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제로 그 사기가 그냥 개인들보다도 예전에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는 아예 전문적으로 이제 중고나라에까지도 손을 한 거군요. 그래서 중고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많아요. 대포폰에 대포 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중국이라든가 저 동남아 쪽에 이제 그런 데 다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잡기 어렵다란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이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서 150만 원을 주고 내가 시나리오를 샀다고 생각하자. 아이템을 샀다. 그래서 150만 원짜리 아이템으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이 영화를 직접 찍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 내용이 이제 저같이 사기당한 사람이 직접 범인을 잡으러 이제 중국까지 가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까지는 아니고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하고 실제로 못 가고 이제 가상의 복수를 한 거죠. 그래도 이제 또 생각에 전환을 하신 게 이걸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또 정신 승리를 한 거죠. 역시 근데 이것도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독님 이 영화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급 영화, C급을 표방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감독님한테 있어서 이 C급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C급 영화라는 말을 사실 처음에 지었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영화를 찍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제 처음에 그 친구들을 막 모았어요. 이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막 모아가지고 팀을 꾸렸죠. 일종의 영화사를 차린 겁니다. 그래서 꾸러기 스튜디오라고 하는 영화사를 차려서 영화를 이제 찍기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차피 좀 잘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찍는 게 못 찍을 텐데 이왕 못 찍는 거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 못 찍어보자라고 결심을 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A급 영화도 못 만들 텐데 B급조차도 못 만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C급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제 C급 영화가 된 건데, 근데 어느 날 한번 이제 그 대학 신문사에서 네. 저희를 이제 인터뷰를 온 거예요. 저희가 올린 영화들을 이제 인터넷에 막 올렸는데 이제 그게 막 재밌으니까 화제가 돼가지고 대학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왔는데 좀 멋있는 말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급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냥 저희 못 찍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그때 이제 딱 불현듯 생각난 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찍는 장비가 일반 캠코더란 말이죠. 네. 캠코더로 찍어서 집에 있는 가정용 컴퓨터로 편집을 하고 그걸로 코믹한 시네마를 만들어서 사이버상에서 개봉을 해서 뭔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다 C가 들어가네요. 이게 다 C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만들어내는 영화가 바로 C급 무비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C급 무비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영화의 영화의 메커니즘을 이제 표방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말하는 C급은 A급을 못 만드는 사람들이 B급을 만들고 B급을 못 만드는 사람들이 C급을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A급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의 만들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이라면 B급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C급 영화는 정말 그야말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영화. 뭐 스마트폰만 갖고 있어도 아니면 조금만 디지털 카메라만 갖고 있어도 누구나 주변 사람들과 웃으면서 즐기면서 만들 수 있는 영화. 그래서 일종의 그 확장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철학적으로까지 C급 영화가 그냥 단순히 뭐 코미디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됐는데 영화 민주화, 커뮤니티, 굉장히 개념. 포장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확장된 개념. 네, 이 부천은 판타스틱 영화제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영화제잖아요. 수상까지 하셨어요. 저도 되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첫 영화 스토그를 만들어 놓고 만들 때 저희끼리 이제 막 농담처럼 얘기했었어요. 이 영화를 이제 배우들한테도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 영화를 만들어서 국제영화제에 출품을 하고 초청을 받겠다라는 이제 막 공약처럼 내걸었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제일 큰 영화제가 부산 영화제입니다. 그렇죠. 부산 영화제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전주 국제영화제라든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뭐 서울 독립 영화제, 제천 국제 음악 영화, 여러 이제 영화제들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영화제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였어요. 왜냐면 뭔가 그 판타스틱이라는 말이 주는 되게 매력적인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예전부터 워너비 영화제였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영화제에 초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꿈만 같았죠.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열정만 가지고 시작했던 일인데 그게 어떤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인 결과물을 이뤄내고, 그리고 이제 같이 찍었던 배우들과 레드카펫을 밟게 되고, 행사장에 딱 들어갔는데 제 이름으로 써져 있는 딱 의자가 있는 거예요. 감독 백승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칭 감독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딱 그 감독 백승기라는 의자를 보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해 최고의 한국 독립 영화에게 주는 상을 준다고 할 때 저는 당연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제 영화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그때 그 기분을 지금도 막 생각하면 막 여기 닭살이 지금 여기 약간 이 진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영화제에 출품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거기서 이제 상까지 뭐 감독으로서는 뭐 정말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사람 욕심이 더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영화제도 좀 가보고 싶고 또 이제 극장 개봉도 막 하고 싶고 그랬는데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외 영화제도 초청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마르델 플라타 국제영화제라고 하는 이제 지구 완전 반대편 남미에서 제일 큰 영화제인데 그 영화제 초청도 받게 되고 또 극적으로 극장 개봉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어떤 꿈을 갖고 있어도 사실 현실에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같아도 뭐 이제 하두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가도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감독님한테 이렇게 꿈을 위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어디 나가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딱 그냥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하고 싶은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마음.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미술 교육과를 나왔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찍을 때 영화를 찍고 또 이제 틈틈이 그 계약직으로 네. 이제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 인천 제물포에 있는 인화여고에서 미술을 가르치면서 2학년 4반 담임을 지금 담임 맡고 선생님 있습니다. 과정. 담임을 맡고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도 계속 그 말밖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냐면 무슨 일을 이제 뭔가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 근데 과연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느냐? 정말 그렇지 않죠. 현실은 저마다 다 힘들죠. 각자 이유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그 딱 차이는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가령 정말 뭔가를 하고 싶다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딱 거기까지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은 결국엔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가? 예를 들면 다이어트로 예를 들었을 때 나 다이어트 할 거야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살 빼고 싶은 마음보다는 먹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예.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 하다가도 정말 이제 딱 먹는 사람은 정말 먹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도 정말 먹고 싶었던.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다 그만한 어떤 간절함이 욕구가 반영이 된다. 간절함이다. 네. 굉장히 진짜 오늘 굉장히 깨달음을 많이 얻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철학적인 사람. 계획하고 계신 이 차기작이라던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제가 지금 이제 찍고 있는 영화들이 비록 이제 어떤 뭐 저예산 영화, 뭐 C급 영화라는 어떤 장르를 개척해가고 있지만 사실 저는 예산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의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영화의 소재까지 제한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독립 영화들을 보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소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출연자도 굉장히 극소수만 출연하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구성이 단조로워지는 그런 영화들이 좀 많아지는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비록 어차피 저희 영화는 형편에 맞춘 영화다 보니 상상력만큼은 형편에 맞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영화 스토우라는 영화도 막 아바타도 막 등장하고요. 두 번째 영화도 최초의 인류가 어떻게 나왔는지 상상한 어째 역사물 원시 시대를 배경하는 이제 그런 영화였고 세 번째 영화도 저희가 중국 로케이션까지 가서 찍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중국이 어딜지는 대부분 상상이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영화도 좀 큰 스케일의 영화를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꼭 찍고 싶던 장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감독들이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면 반드시 도전하고 싶어하는 장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주 영화입니다. 우주 영화. 야. 그래서 저는 우주 영화에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 영화를 거의 다 지금 써놨습니다. 이번에 바로 이제 또 촬영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굉장히 우주 영화를. 영화를 이제 어디서 찍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고 계신 아니면 지금 고흥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우주 영화를 찍을까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상상하고 계신 바로 거기서 찍을 예정입니다. 이게 또 이 영화를 감상하는 또 포인트가 되겠네요. 깜깜한 데서 찍을 겁니다. 네, 아니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나중에 한번 다음에 이제 영화가 나오면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화 감독 백승기 씨를 모시고 이 감독님의 영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유쾌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이 감독님의 패기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한 또 진지한 철학까지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더 많은 영화 팬들이 이 감독님의 영화를 더 많이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저희 인천일보 TV도 이 감독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